안녕하세요. 휴먼 임팩트 협동조합의 정병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변화된 세상이 사회복지 현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변화된 세상을 뉴노멀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표현을 언택트라고 하는 표현과 뉴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써서 새롭게 변화된 어떤 시대에 대한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 변화된 세상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은데요. 그 변화가 결국 우리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 현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이 또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그 실천이 결국 복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노멀 시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를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던 키워드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된 사회를 요약한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경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경제의 어떤 방식을 공유 경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한다면, 사회의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면서 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그 관리주의 안에 있는 현장이 굉장히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어려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3차 산업혁명에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복지 현장은 여전히 작동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가 이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저는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뉴노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 실천에 적용해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결국 뉴노멀 시대의 우리 실천 현장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은 바로 당사자들, 인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 당사자 중심의 권리 기반 실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까 제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용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실천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도 이용자 주도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어떤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실천이 될 수 있다가 바로 이제 사회 참여 모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복지관 운영에, 또 프로그램 기획에,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노인복지관의 노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점점 새로운 시대에서는, 뉴노멀 시대에서는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 실천 현장은
그러니까 공공에서 어떤 그 방역, 우리 전체 사회가 방역을, 물리적인 방역, 어떤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방역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우리 복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심리 방역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 격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심리 방역 활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이죠. 또 공간이 복지관 내부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하천, 그리고 산, 다양한 실외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도 이런 걸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가야 된다, 친생태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용어를 공간의 재발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천에서 과연 복지관 내부의 공간이 아닌 마을에 더 많은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적인 공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가 뉴노멀 시대의 복지 실천의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도전이 필요한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현장에 대한 또는 실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다면 지금 해오던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다시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아마 이런 성찰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말고 또 4차 산업혁명 말고도 새로운 어떤 환경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그냥 뉴노멀 시대라고 한다면 그 뉴노멀 시대에 여러분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 도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